유튜브나 또는 어떤 구글 같은 거를 검색을 할 때 문서를 찾으면 거기다 일련 번호,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일련 번호라든지 식별 번호가 있으면 나중에 찾기가 쉬운데요. 그것만 클릭을 해가지고 딱 이쪽 부분 복사를 해갖고 놔두면은 그걸 알 수 있도록 나중에 그것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정확히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되겠죠. 동영상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어떤 동영상을 찾았는데 찾으려니까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동영상의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유튜브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어떤 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파일을 구성할 때 사진 방식으로 어떤 구글을 검색했다가 문서를 찰칵 여기서부터까지 찍으면 이렇게 사진 파일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뭐 이렇게 마우스가 있다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체크하면 거기가 찰칵 찍혀서 문서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또는 사진, 동영상도 이렇게 그런 방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부터까지 클릭을 하면 그 부분은 어떤 특정 색깔로 바뀌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 터치로 되겠죠. 이렇게 같이 이제 가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는데 이것도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색깔별로 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문서를 되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마우스 기능을 있다 그러면 같은 마우스 기능이라도 여기서부터 1번부터 5번까지 틀리게 같은 마우스에 작용을 하더라도 틀리게 기능을 인식하는, 그래서 기능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키보드, 컴퓨터에 키보드가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액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앞으로 이제 TV 컴퓨터의 결합이 나오게 되면 유선 무선으로 또는 음성도 인식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너무 부피가 크죠. 그래서 스마트폰 액정 방식으로 이렇게 크기별로 회사별로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좀 비싼 거는 동영상 문서까지 다 저장이 가능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사진도.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전파를 서로 같은 파형이라면 그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조정하거나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통신할 수 있습니다. TV 리모컨도 3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1층에 있는 TV를 조작할 때 영상으로 보고 하는 거, 비싼 거는 영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조작하거나 또는 같은 각각 다른 파형의 전파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물 인터넷 할 때도 좋은데, 조명을 조정한데 각 방에 있는 이런 것도 조명 조작,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현관문 비디오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리모컨 방식. 제가 그 현관문 그 문의 열쇠를 자동으로 이렇게 정확히 리모컨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현관문이나 이렇게 그렇죠. 그 방문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파 방식으로 리모컨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하면 이렇게 3층에 있을 때 1층에 있는 현관문을 갖다 시간이 돼서 잠그고 싶은데 안 내려가고도 딱 해서 클릭해서 딱 잠그는 이런 그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그 손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밖에서 전파 방식으로 하면 혹시 그렇죠. 도둑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능 리모컨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곤란한,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이너마이트 폭파 구조에 있어서 어떤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할 때도 같은 파형의 전파다 그러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다이너마이트를 조정하거나 거기에 1-1, 1-1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언오프 해가지고 이렇게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전장치를 위해서 약간 이렇게 10초 정도 후에 터지거나 20초 후에 터지거나 다시 어플할 수 있는 그런 비상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군의 대인지뢰나 대전차질에도 동일하게 전파 방식을 언오프하거나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터지게 하거나 타이머를 둘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군의 어뢰 같은데, 기뢰 같은데도 플랫폼을 탑재해서 주요 해역에 대기하고 있다고 전파 방식으로 깨우고
그래서 어뢰 같은 거 이렇게 그 군함이나 이렇게 지나가면 다가가지고 그 안에서 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대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죠. 길에는 그 둥둥 떠다니는데 이것도 플랫폼을 탑재해서 길에도 부딪히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주포탄이나 박격포탄 또는 모든 형태의 이런 것들에게 타이머를 달아서 동시간대에 터지게 되면 그 지역 전체가 한꺼번에 날아가죠. 한포 같은 거,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이런 항공폭탄 같은 것도 타이머를 달아서, 또는 슈리탄 같은 것도 타이머를 달아서 하거나 전파 방식으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또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언오프에서 총기를 조작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어떤 앞으로는 이렇게 병력 수가 적다 그러면 이렇게 기관총이 이렇게 건물마다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전파 방식으로 유선이나 무선으로 해서 같은 어떤 화면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을 동일한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목표를 서로 나눠서 쏠 수 있다 그랬죠. 저격소총 같은 거다 그러면 저격소총 같은 것도 미리 설치를 해놓고 나는 다른 지역에서 전파로 화면을 보면서 저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만드시면 저격소총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가로 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지역을 저격소총을 여러 개 놓고 상대방이 움직일 어떤 그 공간을 여러 개, 프로테이지별로 여러 개 설정을 해서 저격소총이 여러 대 있어서 동시에 쏘는 구조도 가질 수 있다. 건물 방어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항공폭탄 같은 거를 이렇게 항공폭탄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주포탄에도 가능하고 다른 데도 가능한데, 포탄 고제에 미니 어떤 그 콩알 탱크처럼 해가지고 거기 백린탄을 넣어주거나 또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나 분말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폭탄 구조를 국제협정에 위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쓰시던데, 이게 수소 탱크, 자동차 수소 탱크에다가 이렇게 폭탄을 달아가지고 돌진해서 무기 저장고를 폭파시키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처럼 안에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증기 구조나 분말 구조를 섞어서 폭약을 달아놓으면 거기서 시간대 타이머를 따라 터지거나 전파 방식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국제협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위력이 큰 이런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섞은 구조도 가능하다라는, 그럼 이렇게 좀 더 다른 그런 폭발 반응이 나타나겠죠. 거기다 수소, 산소를 같이 섞어서 산소의 비율을 높아지면 고화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 폭약 구조에서도 서로 분말 구조를 틀리게 가지는, 대중소로 틀리게 가지면 보다 고화력이 일어납니다. 융합 반응, 열의 융합 반응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다가 일반 폭약이다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수소, 산소 캡슐을 좀 넣어서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면 고화력이 일어나요. 이런 것도 폭약 구조나 장약 구조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장약에도 분말 구조를 대중소 틀리게 하면 융합적인 화력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정거리가 멀리 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소, 산소 캡슐을 넣어주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루나 증기 구조의 캡슐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액상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사정거리 늘릴 수 있는데 두레텍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쓰시는 것 같은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탄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끝에를 이렇게 해서 돌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어떤 초공동 어뢰처럼 해갖고 이렇게 여기를 쫙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공기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오목한 호물을 이렇게 파준다든지, 탄에서 오목한 호물을 파준다든지, 바람이 여기를 타고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볼록한
것을 타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 비행체의 동체 같은 데나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어요. 뒷부분을 전체를 무겁게 하기 좀 곤란하다면 양 옆에를 무겁게 해서 가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군의 어떤 캐터필러다 그러면 이렇게 캐터필러 중장비나 군에서 전차 같은데 캐터필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양 옆에를 이렇게 두껍게 처리를 해가지고 어떤 파워를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이렇게 세로줄을 그어줘 가지고 하거나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로 해서 이렇게 어떤 간격별로 이 부분을 두껍게 처리해서 파워를 늘리는 이런 캐터필러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오토바이도 쓸 수 있고 그다음 뭐 어떤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데 화물차 같은 데서 쓰고 뒷바퀴를 또는 어떤 데는 앞바퀴가 되겠습니다. 바퀴 중에 하나를 강폭 타이어를 둬가지고 지면을 넓게 잡아서 가면은 훨씬 더 파워가 세집니다. 이런 설계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에 되게 설계를 틀리게 해야 되겠죠. 자동차 설계에 있어서 오토바이 이렇게도 가능하고 킥보드에도 가능합니다. 자전거에도 동일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고요. 파워가 보통은 뒷바퀴에다 놓죠. 파워가 틀리게 전달이 된다는 점에서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파시키 좀 합시다. 아까 하시면 그 탄환에 대해서는 두레텍이라는 회사가 제 기술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의 함포 구조에 있어서 함포 같은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두툼한 부분을 간격별을 넣어주면 안쪽으로 압력이 작용해서 이게 탄이 멀리 나가는데요.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고 이 안에 있는 공간을 회전 구조를 주는데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줍니다. 근데 스크류인데 회전 구조를 넓은 회전의 간격을 넓게 중간 크기 이렇게 안에 이렇게 끝에 나갈 때 촘촘히 이렇게 되는 사정거리가 굉장히 늘어나요. 이런 데도 나사 같은 데가 있는데 이것도 회전 간격이 똑같죠. 회전 간격을 넓게 중간 좁고 촘촘히 하면 콘크리트나 석고보드에도 잘 박혀요. 이런 나사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사의 머리 못이 있는데 여기도 두툼한 언덕을 두툼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둔덕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힘이 받쳐갖고 잘 잠겨지거나 잘 풀어집니다.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뭉개져 가지고 자꾸 고장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런 볼트다 그러면 이 볼트도 회전 간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위에 잠글 때 회전 간격을 잠그는 부분 윗부분에 있어서 넓게 이렇게 회전 간격을 만들어주면 잠겨가 잘 안 풀어져요. 그와 같이 만드시거나 사선으로 살짝 올려가지고 딱 잠기는 그런 기술 구조를 쓸 수 있는데 모든 수도 부품에서 수도 부품이나 나사선이 있는 구조에서 쓸 수 있어요. 수도 부품 체결에 있어서 집에 안에 이렇게 주방 수전이 있잖아요. 물 거기도 플라스틱 잠그는 부분인데 콕 풀어지죠. 답답하게도 그것도 사선으로 딱 잠그는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올려서 회전 간격을 잠그는 구조를 갖거나 윗부분을 넓게 회전 간격을 밑에 있는 거하고 틀리게 넓게 이렇게 처리해서 잠그는 기술 구조는 잘 안 풀러져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트 부분을 이렇게 볼트 너트 있잖아요. 너트 부분을 만들 때 그리고 이게 비트 같은데 이런 회전 간격을 만들 때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것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에 갈수록 촘촘히 배치를 하면 이것도 파고드는 힘이 세는데 이와 같은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전동 공구에도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자동차 회전축, 헬리콥터, 비행체 회전축, 드론, 배 회전축 이런 기타의 가정용 산업용 모터의 회전축에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두툼한 부분을 인적으로 밴딩식으로만 넣어줘도
파워가 굉장히 전달이 잘 되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낚싯줄 같은데 밴딩식으로 놓거나 장대 같은 게 뭐 따는 감 따거나 뭐 이렇게 과일 따는 거 거기에도 이제 그 기술이 들어가거나 중공업의 어떤 쇠 밧줄, 금속 밧줄에도 밴딩식으로만 들어가져도 이게 파워가 세집니다. 밴딩 아시죠? 금속 밴딩이나 뭐 플라스틱 밴딩이나 다른 밴딩이 있어요. 낚싯줄 같은 데는 그냥 테이핑만 해줘도 이게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어떤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헬리콥터 회전축이나 오래 써도 파손이 안 된다는 내구성 이상이 없다는 보장 속에서 스크류 구조를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회전의 힘이 전달이 잘 돼서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전 파워가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 줘 가지고 회전 파워가 돌리면서 약간 무겁기는 하겠지만 좀 얇게 한쪽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뒷부분이 좀 더 크고 앞부분이 작죠. 회전 파워가 전달이 됩니다. 제가 이 기술을 만들 때도 그 기술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한 사이즈다 그러면 이만한 사이즈를 쭉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 해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뒷부분에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뒷부분을 이렇게 좀 더 사이즈가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밀어주는 힘이 세가지고 안에가 잘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런데도 이렇게 돌릴 때도 동일한 기술 구조,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에서 두툼한 부분에 이쪽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정도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힘이 전달되도록 힘이 이렇게 여기 딱 돌리면 이쪽으로 안쪽으로 파고들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그 구멍을 파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드릴 같은 걸로 할 때 여기는 같은 사이즈로 쭉 있더라도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이 받쳐갖고 자동차 뒷타이어처럼 이렇게 힘이 받쳐서 안쪽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이 적은 힘으로 돌려줘도 안쪽으로 파워가 집중돼서 드릴이 구멍이 잘 뚫어지더라는 기술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두툼한 부분만 만들어 주셔도 파워가 집중돼 갖고 잘 빠집니다. 이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정 같은데 앞정인데 이 앞정의 모양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면 대박 히트 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갖 캐릭터 동물들 캐릭터도 온갖 종류의 캐릭터로 어린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 어른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대박 칠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 핀을 한 개죠. 한 개인데 두 개나 세 개로 만들면 제 기술입니다. 이제 꼽아져서 석고보드 같은 잘 안 빠지죠. 이렇게 지금 한 개짜리인데 잘 떨어져요.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거를 이렇게 사각이나 이렇게 넓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꼽을 때 이것이 3개짜리가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 거나 2개짜리 한꺼번에 묶어져 있으면 딱 찍기가 좋죠. 그럼 이것을 사각으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재보다 넓게 만들어서 핀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앞정. 이거를 앞정을 아예 못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이것을 이게 쳐도 이게 모처럼 이렇게 이 밑에 핀만 튼튼하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모처럼 만들어서 좀 더 길게 만들어 주거나 이것도 쓸 때가 있을 텐데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곰망치가로 땅땅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처럼 만들어진 이런 핀을 만들어 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정핀 그렇게 그것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켜 좀 합시다. 아스팔트 같은데 제가 아스팔트 같은데 벽돌 부분 말씀드릴까요? 벽돌 부분을 이거를
벽돌 부분인데 빗물이 꼭 새죠. 그래서 빗물이 새고 잘 달라붙지도 않고 지진 같은 거 좀 충격이 있으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 홈을 파가지고 윗 벽돌과 강하게 결합시키는 구조를 만들거나, 홈을 이렇게 몇 군데,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빗물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딱딱 차단막을 만들어주면 빗물이 이게 타고 들어오지 못하죠. 달라붙기도 잘 달라붙고요. 양 옆에 다 하셔도 돼요. 그래서 홈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사할 때 그 안에 시멘트 모탈이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홈을 갖다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결합을 시키는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입니다. 홈이 이제 디자인만 변경시켜서 하시려는 분이 꼭 있는데,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벽돌을 같이 모아가지고 콘크리트 벽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벽돌을 쌓아가지고 강하게 결합시킨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콘크리트 벽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또는 좀 큰 구조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배달 서비스 하셔도, 배달 사업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경량 벽돌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멘트 어떤 몰타라고 현무암 같은 이런 기타 마사토 같은 것도 되겠죠. 이런 천연 돌들을 가루를 결합을 해가지고 좀 경량 벽돌을 만들 수 있거나 경량 벽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현무암 같은 것도 가루 구조로 만들거나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염색을 해서 환상적인 그런 벽돌과 이런 환상적인 이렇게 벽체를 만들 수 있다. 현무암으로 그렇게 하시거나 마사토 같은 걸로 할 수 있는데, 같이 하죠. 색깔을 갖다 염색을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마사토도 가루로 만들어서 하셔도, 또 마사토 같은 경량 약간 가벼운 소재의 어떤 그 천연 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도 되고, 시멘트 자체에도 염색을 하거나 시멘트 모래를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을 해서 다양한 벽돌을 만들거나 벽체를 만들거나 이것을 할 때 다양한 건축 소재가 되겠죠. 되게 아름답게, 그게 또 수십 가지의 색깔에 들어가서 섞어서 하면 환상적인 벽돌이나 이렇게 콘크리트 소재가 되는데요. 매우 저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 돌들도 싼 거를 잡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해서 가루나 입자 구조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보다 강하고 튼튼하죠. 강하고 튼튼한 이런 공사가 되고 벽돌과 이런 구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은 천연석을 가루로 만든다는 거죠. 물론 모래도 튼튼하긴 하지만 그 목적별로 경량 벽돌을 만들거나 좀 더 강한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빨간 벽돌이나 이런 좀 강도가 좀 센데 이런 벽돌을 자갈 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자갈로 아예 그냥 작게 만들어서 자갈로 가공해서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서 그거를 건축 현장에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멘트 몰타라고 결합해서 하든지 다른데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금색, 은색, 다양한 색 염색을 해서 다른 벽돌을 만들 때, 가령 보도블록이다 그럼 수십 가지 색깔이 들어가거나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보도블록이 나오죠. 그거 같이 만드셔도 되겠어요. 건축 현장에 어떤 빨간 벽돌 같은 거를 빨갛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것을 자갈 구조로 만들어서 좀 단단하잖아요, 빨간 벽돌이. 그런 것을 건축에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어주면 공기도 단축되고 빨리 강도가 센 이런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빨간 벽돌 같은 강도가 좀 있는 거를 가루 구조로 해서 그것을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주는 이런 기술. 그것도 이제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을 하거나 시멘트 몰타색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할 때 이제 그 전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를 같이 가지게 되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언덕이나 미끄러지는 것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겉으로 돌출된 거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이 정도 되지만 그 안에는 이제 바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콘크리트 이와 같은 도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안에다가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디자인만 변경시켜서 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결합 도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건축을 하실 때
순살 아파트다. 그러면 이렇게 집 여기다 어떤 기둥 구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두툼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보다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거운 하중을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만드셔도 되고요. 벽체 구조다 그러면 벽체 구조다 그러면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도 대남 매도권 마디 구조처럼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것도 이렇게 하중을 좀 더 많이 버틸 수 있습니다. 벽체에서도 이 기술, 저는 벽체 밑면 또는 이렇게 건축물의 기둥의 밑면을 약간 받쳐주는 식으로 해서 두툼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하중을 좀 더 많이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벽체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벽체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특히 어떤 콘크리트 탓을 하실 때 시멘트 어떤 뭐라 그러죠? 철사망으로 해서 철사망을 이렇게 사이즈는 회사별로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어요. 철사망을 이런 것을 넣어주면 서로 간에 대나무 뿌리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강하게 건축물을 이게 지진 같은 데 도움이 되겠죠. 철사 같은 철사망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거나 이렇게 무작위로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강하게 잡아 당겨주는 건축물의 붕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건축물에 콘크리트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하수도 같은 거 물이 흐른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서 침수돼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죠. 위에다가 그 건축법을 좀 개정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캡을 좀 씌워가지고 비 올 때 이 아파트 주차장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 구조나 아파트에 이렇게 그 주차장 들어갈 때 입구에 하수도를 여러 군데 가로 세로나 많이 만들어서 빗물을 흡수해서 빨리 외부로 나가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저지대 침수애들 할 때도 이 기술 구조를 동일하게 해서 물이 많이 이렇게 저지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수도를 많이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빨리 빠져나가 버리는 기술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촘촘히 많이 만들어서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